11월 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이번 주 초에 방송에서 이 박스권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박스권 넘기는 듯 했으나 일봉 마감은 결국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결국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거는 김프가 이제 지금은 조금 올라왔는데 어제인가 그제 역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상을 보면은 상승 흐름이거든요. 상승 흐름에서 역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흔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상승 중에 매수 심리가 죽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상승 중에는 항상 프리미엄이 좀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딱 어떤 지점이냐. 첫 번째는 정고점 부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정고점 부근이고 상승하는 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하락한 적이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역프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역프가 비슷할 만큼 하락한 적이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번까지 합해서 6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번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하루에 비트코인 20% 이상 상승과 하락을 한 날이 1년에 7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김프가 하락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분석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과정을 포함해서 지금에 발생한 현상이 과거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백테스팅이거든요.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간을 집어봤어요. 여기도 정고점 부근이었는데 김프가 하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고점 부근이었는데 김프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정고점 부근에서 김프 하락했고, 여기도 하락했고, 여기도 하락했어요. 다 정고점 부근에서 가격 올라가는 와중에 하락한 경우인데, 여기서 지금 상승한 경우가 3번, 하락한 경우가 2번이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죠. 그럼 이제 이때 백테스팅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표나 내가 주로 보는 도미넌스도 될 수도 있고, 지표도 될 수도 있고, 뭐 거래량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상승할 때 나왔던 움직임, 하락할 때 나왔던 움직임을 분별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의 수가 좀 더 많고 그랬다면 그 분별하는 작업이 더 편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솔직히 유사성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게 상승할 때의 공통점과 하락할 때의 공통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얻어내는 결과가 있으면 시장에 대해서 이후에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유일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공통점은 지금 이 뒤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인 차트의 흐름을 가져가 줬다는 겁니다. 그죠? 얘는 하락을 했고 얘는 상승을 했어요. 얘도 상승을 했고 얘도 하락을 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결정 지은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대충 보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률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이 나온 이후에 이게 약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역추세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박스권 구간을 벗어날 때 역추세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는 선물에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3배 4배에도 청산당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역추세 매매를 하면은 추가 매수나 추가 매도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역추세 매매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 단기 추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사실은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뒤에 추세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은 약간 매수 우위긴 해요. 왜냐면 올라갔던 경우가 3번이고 내려갔던 경우가 2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사실은 시장을 판단하기는 제가 봐서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역추세 매매를 추구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종이면 사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종일 때 더 떨어질 위험성과 상승할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변동폭이 뭐 30%씩 움직인다고 하면은 뭐 고점 뚫었을 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고점 뚫게 되면 엄청나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이게 매수를 보는 사람들도 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변곡점을 만들고 나게 되면 좀 늦은 타이밍에 진입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알트코인을 좀 부분적으로 팔고 부분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안에서 사실 추가로 알트코인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고점 부분에 다다른다든지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코인 중에 골라서 사도 충분히 늦지 않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락했을 때도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동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확률적으로 적지만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